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여러분들 이번 주는 기승정지 기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한 주 경마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이번 주에 어떤 기수가 안 나오고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김용곤 기수라든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 있었을 때 왜 안장이 바뀌었을까? 승부자 약한가?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라면 역시 기승정지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뀌었구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김용곤 기수가 이번 주는 기승을 못합니다. 일요일까지 기승을 못하고요. 문세영 기수는 토요일날 기승정지입니다. 여기에 송재철 기수도 일요일까지 기승을 못하고 오수철 기수도 일요일까지 기승을 못합니다. 이상규 기수 마찬가지고요. 이혁 기수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임기원 기수는 낭만 사고가 있었죠. 빠른 쾌유를 좀 바랍니다. 병가고 최범현 기수도 이번 주에 기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감량을 받는 오수철, 이상규 기수를 비롯해서 기존에 믿을 수 있는 기수들이죠. 최범현 기수, 송재철 기수, 특히 문세영 기수, 김용곤 기수가 기승을 못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모은 경마TV 총 253분 구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올해 좀 목표를 좀 높게 세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 500분을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이게 저에 따른 목표인데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경마라는 게 제가 딱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경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정말 딱 한 경주만 적중을 해도 역전할 수 있는 게 그게 경마의 묘미고 매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경주라든가 정말 이 경주만큼은 좀 알깔깔하다 하시는 경주에서는 제 방송을 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입소문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토요경마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는 총 5번의 승부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경주, 6경주 A급이고요. 7경주, 9경주, 마지막 메인은 10경주입니다. 오늘 6경주와 10경주를 A급으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금요경마와는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토요경마는 이변이 속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편성도 깔깔하고 정말 이런 날은 전개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해당 경주마의 능력 평가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신이 있습니다. 1경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 1경주는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딱 한 마리. 3번 도끼불패 이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는 3번 도끼불패라는 강력한 축이 있는데 이외의 마필들의 능력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2위권 접전이고 2위권에 따라서는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저배당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끼불패는 주행 24대 걸음이 그만큼 좋았습니다. 초반에 순발력, 스피드, 종반의 뒷심. 제가 이 마필을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기본적인 주행 자세, 신마들이 가장 중요한 직진성이죠. 사행기가 있느냐? 주행 자세가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발놀림, 그 다음에 파워. 자,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졌고 초반에 S1F 타임, 종반에 G1F 타임. 그러니까는 초반과 뒷심의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3번 마필이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3번 마필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혼전 속에서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1번 대박삭스. 저는 눈여겨보고요. 여기에 7번 아르고 무적, 2번 에이스 퀸, 여기에 4번 클로버 파티까지 저는 이 마필들을 염두에 둡니다. 여기 6번 마필도 나름대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1위의 마필 좀 더 높게 평가된다면 1번 대박삭스. 강점은 선행력입니다. 아직은 월등하게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뒷심은 아닙니다만 약편성에, 그러니까 3번을 제외한
약편성에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 강점이 있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 자, 이 마필도 모계가 랜드에 자말하면은 혈통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좋죠. 주목할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서닝이 강점이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7번 아르고 무적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 심사 때 모습은 그냥 덩치만 큰 마필이고, 나름대로는 가능성은 보였지만은 여러 가지 물음표가 좀 남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좋네요.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신마경주의 1000m 최단거리의 최외곽 게이트면은 정말 빠르게 선두권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이거는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곽을 돌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 마필과 견뎌봤을 때 거리 손실이 있고요. 그 거리 손실을 이겨내려면 파워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아르고 무적은 직전에 전개가 좀 아쉬웠을 뿐이지 걸음과 기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양호한 주류의 1분 2초 6에 따른 기록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게다가 빅토 아르기수와는 이미 직전에 호흡을 맞춘 바 있었고요. 여러모로 7번 마필의 기대치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글쎄요, 어차피 3번이 강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수의 마건은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2번 에이스퀸이라든가 여기 6번 히어로 사랑 정도가 그나마 가능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3번 도끼불패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대박삭스, 여기에 7번 아르고 무적,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3번 축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축에 7번이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번 대박삭스 두 번째, 이렇게 간명하게 2류의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2경주. 오늘 승부경주가 6경주 이후에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반부의 메인과 다름이 없겠고, 전반부에서 한번 강하게 공략할, 붙어볼 만한 경주가 바로 이번 2경주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축마 선정이 좀 관건이고, 현재 인기 마필이 1번 스포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인데 추입형 마필이죠. 아무래도 이제 1200m 레이스 추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연 앞선이 약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체킹 후 부탁드립니다. 바로 11번 파워풀 화성이라는 마필. 저는 이 파워풀 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나쁘게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주행사 때부터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단 이 마필의 약점은 뭐냐면은 초반의 스타트, 반면에 강점은 뭐냐면은 뒷심이었습니다. 파워풀 화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필이 어떤 변화를 보였냐면, 그러니까는 경주만 하는 건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 마필들 같은 경우는 성장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약점이 보완된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파워풀 화성은 직전에 7번 게이트였죠. 딱 7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때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던 레이스였고요. 초반에 약간의 밀고 나오긴 했는데 이 마필이 이때 외곽에서 선입권에 붙죠. 잡고 선입권에 붙습니다. 예전에 파워풀 화성 같은 경우에는 S1F 타임이 14초 2, 14초 6, 그다지 빠른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13초 9였고요. 이 기록이 바로 영상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출발과 동시에 붙잡고 선입입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힘이 찬다라는 거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력이 남았다. 당연한 거죠. 그보다도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 스피드가 안 나와주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되고 스피드가 나와준다는 거는 이거는 100% 마필이 힘이 찼다는 소리입니다. 10번마 럭센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각각 3, 이거는 외곽 게이트 아니었으면 그냥 선행이었습니다. 계속 재우러 가고 있죠. 무난하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마필이 입상에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초반에 강점을 보였고요. 변화가 왔습니다. 뭐 종반에도 허무할 정도의 걸음이 아니라면 조금 차이를 줬습니다. 오히려 뒷심은 더욱더 2번 마필 대비 나오는 걸음이었죠. 3m, 5m만 더 뛰었으면 잡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파워풀화성 같은 경우가 기존에 뒷심이 좋았던 마필이었는데 초반에 스타트가 좋아졌다. 이거는 뭐 저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변화가 왔고요. 직전에 특히 1200m 레이스의 1분 14초 8의 기록이라면 이 기록이라면 웬만한 6등급 편성에서는 그냥 되는 예권입니다.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되는 기록이 됐고요. 게다가 이 편성 자체가 좀 약편성이고 앞선이 강하지가 않고 주요 노림수의 인기 마필들이 올라오는 마필이라면 더더군다나 믿을 수 있는 마필이 11번입니다. 충마도 충마권이와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주력 막권의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실전에서 그 걸음을 100%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않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노림수로 가져간 이유는 충분하고 입상에 성공한다면 중배당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충마했다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늘어볼 수 있는 주력 막권도 있기 때문에 딱 두 방의 막권으로 강하게 힘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장의 배당의 흐름에 따라서는 받치기 들어가겠죠. 노림수는 딱 두 장의 막권입니다. 저에 따른 주력 반주력이냐 아니면 한 방 정말 강하게 들어가느냐 이런 선택만 남았습니다.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이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고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주는 마필은 좀 남다른 마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더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 분명히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2경주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었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글쎄요.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마필들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변을 낼 수 있는 전력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의 접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1번 퍼펙트타임이 최근에 같은 레이스를 치렀던 마필들이 가능권입니다. 퍼펙트타임, 콰이어트참, 바람살, 메디슨 뮤직 이런 마필도 이번 경주 또 한 번의 리턴 매치를 벌이고요. 퍼펙트타임과 콰이어트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달아 경주를 펼친 바 있었죠. 뭐 한 번은 퍼펙트타임이 이겼고 직전 경주는 또 콰이어트참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충마를 믿고 간다라면은 퍼펙트타임도 가능권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콰이어트참의 능력과 잠재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게다가 하만식 기수의 기승 또한 플러스 1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콰이어트참입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1번이냐 5번이냐 어차피 이 막권 조합이 한 방인데 충마를 굳이 선정한다라면은 저는 5번 콰이어트참 이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여기 뭐 2위권도 큰 변수는 없습니다. 9번 바람살이 직전에 종반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걸음의 이력 자체가 지원 F타임이 12초 8 3화랑 타임이 37초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입마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1번과 5번조차도 그렇게 빠른 마필들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바람살이 1300m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뒷심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역시 뭐 6번 메디슨 뮤직도 가능권이죠. 6번 마필 최근에 나름대로 꾸준하고 직전에도 이 마필은 퍼펙트 타임이라는 마필과 거의 한 1마신차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신차라면은
뭐 미세한 전개 유불리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6번 마필 역시 가능권에 두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크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2회 마필들 중에 되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도 없고요. 따라서 간명하게 접근한다라면 1번 퍼펙트 타임, 5번 콰이어트 참 가장 유력합니다. 저는 주력으로 인정을 하고요. 여기 안고 한다면 9번 바람살과 6번 메디슨 뮤직인데 1번이 낫냐 5번이 낫냐 현장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5번 콰이어트 참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번 축에 1번 9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피 간의 접전인데 과연 어떤 마피를 축으로 놓고 가느냐 이게 이번 경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인기 마피 3두의 마피는 1번 원평타운 직전에 원평타운과 동일한 경주를 치렀던 국대 클래스 뭐 2뒤의 마필이 인기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바로 4번 그레이토라는 마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 3두의 마필이 최근에 성적도 나름대로 좋고 기록도 거의 엇비슷하고 과연 어떤 마필이 세냐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죠. 바로 가장 센 마필은 4번 그레이토르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부연 거두절미하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4번 마필. 자, 이미 뭐 주행 심사 때부터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는 이미 저로서는 끝났습니다. 국대 클래스라든가 그레이토르라든가 원평타운에 이미 능력 평가는 끝났는데 과정이라든가 이 마필들의 완성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4번 그레이토르입니다.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죠. 뭐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좋습니다. 뭐 저한테 어떻게 알고 이 마필의 능력 가장 세게 보느냐. 저는 잠재력의 능력 평가에 따른 점수와 이 마필의 능력을 고려해봤을 때 완성도를 놓고 봤을 때 높게 평가를 하는데 쉽게 평가해 본다면 역시 뭐 국대 클래스는 승급전입니다. 이번 경주가 5등급 첫 경주고요. 부담이 54.5면은 절대 낮지는 않죠. 원평타운도 승급전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더라도 4번 그레이토르님이 5등급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판단이 드는 바 4번 마필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높게 평가하고요. 물론 이제 2위권에서는 국대 클래스와 1번 원평타운이 가능권이고 뭐 종말에 한 발을 쓴다라면은 7번 세뇌왕제. 세뇌왕제가 여러분들 직전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이전과는 다르게 확연하게 변화를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7번 세뇌왕제는 복병 마필 정도로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역시 뭐 크게 이변의 가능성은 없고요. 1번, 4번, 6번 중에 어느 마필을 축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주력이냐 방어냐입니다. 그러니까는 1번, 4번, 6번 싸움인데 받치기로 적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주력이냐 또는 쌍으로 적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만큼 축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그레이토로나 마필이고 특히 그레이토로는 역시 뭐 제 기대치에 보답을 했던 게 뭐냐면 이 마필이 나름대로 답을 줬던 게 뭐냐면 이전에 선행 일변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따라가서 종반의 뒷심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1300m 거리가 절대 부담스럽진 않고요. 선행 전개 유력하게 했고 만에 하나 따라가도 이 마필은 믿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에서 4번 그레이토르를 인정을 합니다. 뭐 최근에 장추혁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오랜만에 또 복귀전을 치르죠. 여러모로 기승기수의 승부의지 마필의 능력 좋습니다. 4번 마필을 믿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압축이 되죠. 4번 축에 1번, 6번 끝.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3위권 도전에서는 세뇌왕제가 그나마 이제 종반의 추임력이 좋고 직전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을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로 추천됩니다. 2위 마필들 중에서는 외곽에 항상 여러분들 한국 경마 그렇죠. 선행용 마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이변을 내는 마필은 선행용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번 스타크레이지라는 마필이 빠릅니다. 빠르고요. 상당히 빠릅니다. 이 마필이. 빠른데 저는 5등급의 1300m 여건의 외곽으로 밀린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선행 나서서 버틴다?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뒷심에 분명히 약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G1F 타임이 14초대, 이거는 뭐 15초대, 이거는 뭐 거의 걸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게 G1F 타임이 15초대인데 걸어왔습니다라고 그냥 말만 설명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음이었는지, 어떤 걸음의 체감이 G1F 타임이 15초대였는지 한번 본다면 7월 30일 스타크레이지죠. 그래서 저렇게 타임만 보고도 알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마필이죠. 이때 당시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했고 감량을 받았습니다. 스타트 상당히 빠르죠. 3경주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바깥쪽에 9번 여유 있게 선행입니다. 스타크레이지가 가장 빠른 출발이었습니다. 안쪽 2위는 1번 모닝 무리 없죠? 바깥쪽 그냥 5위에 독주입니다. 독주. 6번 4번 바람의 검 힘 한 번 안 썼고요. 거의 뭐 제어를 하면서 갔는데 안쪽 2번 4번 바깥쪽 10번 K의 키즈본까지 죄송합니다. G1F 타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결승 전방 200m까지 요 구간이 200m까지가 G1F 타임입니다. G1 팔롱. 그리고 S1F는 출발부터 200m죠. 이렇게 S1F, G1F 그러니까는 초반이 빠르냐, 뒤에 강점이 있느냐를 보는 그런 타임인데 네 마리가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안쪽 9번 스타크레이지 바깥쪽에서 4번 9번 마필이 현재 한 300m 지역까지는 뭐 잘 옵니다. 10번 K의 키즈본이 안쪽 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9번 스타크레이지 200m 딱 접어드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G1F 타임입니다. 1번 모닝 파이브가 역전의 바깥쪽에 이 걸음이 G1F 타임이 15초, 5초라는 소리입니다.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바깥쪽 2번 글로버스톱이 막판 역전 거의 뭐 나중에는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단순하게 이 타임이 늦어가지고 서버렸다라고 그냥 말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15초 5했다는 타임 자체가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상을 보시면은 선행을 받긴 했습니다만 편하게 제어를 했습니다만 중반에 거의 걸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때도 뭐 14초 4는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었죠. 5주로에 우승을 하긴 했는데 G1F 타임 14초대다 빠른 기록 아닙니다. 이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는 최소한 이렇게 13초대는 나와줘야지만이 좀 여력이 남았다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크레이지는 선행을 받아도 안 되는 마필이고 선행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간명하게 4번을 축으로 해서 1번과 6번 여기에 보병 마필로 말이 7번 세네의 황제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크게 이변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충마가 인정이 되고 2위권에서 좀 압축할 필요가 있는 경주가 되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가 좀 중요한 게 1300의 거리가 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는 1300m의 거리 때문에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마필 또는 지울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반면에 좀 더 세게 읽어주는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뭐 이거는 이유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놓고 때리면 됩니다. 바로 6번 하이러너 마필. 편성을 정말 잘 만났고 이번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선행형 마필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지구력적인 측면에서 1300m의 거리라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뭐 하이러너의 그런 뒷심의 완성도라든가 이 마필의 능력을 고려해봤을 때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만식 기수의 기승. 하만식 기수가 3번의 기승에서 2번의 입상이었죠. 그러니까는 하이러너라는 마필의 통산 성적이 7전 우승 1회, 준우승 1회입니다. 7번을 뛰어서 이 중에 이 우승과 준우승은 누가 일궈냈느냐? 바로 하만식 기수입니다. 적임 기수라고 하죠. 적임 기수. 이번 경주 6번 마필의 믿음에 의심의 여지는 없겠고 관건이 이제 2위권이죠. 과연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가는 걸 해줄 수 있는 마필 일단 이 3두의 마필입니다. 3번 젤로스, 4번 컴플리트 웨펀, 5번 체프 프린세스 3두의 마필이고요. 특장점이 있습니다. 컴플리트 웨펀은
극단적인 선행형 마필, 젤로스라는 마필은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체프 프린세스는 선인마에 가깝죠. 거의 뭐 자유마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단은 전개라든가 이 모든 거는 체프 프린세스가 좋긴 합니다만, 이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좀 아쉬웠고요. 컴플리트 웨퍼는 제가 왜 불안하다고 보냐면, 직전에 포화주로, 그 전에는 5주로였는데 이 주로라면 선행을 받았을 때 버텼어야 됩니다. 왜? 능력만 하면. 5등급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라면 버텼어야 되는데 8월 20일 레이스 간신히 버텼죠. 그래서 주로 손했고요. 7월 9일 경주는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걸음이었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1300m 레이스고 현재 기상청의 예보를 봤을 때는 비예보는 없습니다. 주로 자체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주로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은 55.5의 부담 중량, 게다가 9주 만의 출전, 여러모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젤로스입니다. 젤로스가 종반의 추임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6등급에서 3등으로 승급한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마필은 추임마이기 때문에 여건만 조성이 되면 성적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과연 이제 편성이 어떠냐가 중요하고요. 저는 특히 직전에 이 9월 24일 5경주 1300m 레이스, 이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대가 강했는데 거의 꼴찌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이 마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음이었냐면 최근 대비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5경주 젤로스라는 마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하나 본 거를 귀찮아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주를 지켜봄으로써 해당 마필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이때 당시에 젤로스는 좀 아쉬웠죠.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최외곽 게이트, 전개도 좀 아쉬웠고요.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무리를 수를 펼치는 마필이 아니라 추임마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잡고 갑니다. 뒤에서 세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따라가죠. 2위부터 6위까지 말들 4번 메인 거의 꼴찌로 따라갑니다. 뒤에서 딱 두 번째 포지션 잡고 특유의 그런 추임력을 발휘해서 힘한별하고 있죠. 12번 플래시 스타즈 안쪽에 18번 썬더 플래시와 안쪽 5번 야무지왕 딱 중위권으로 돌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마필이 앞에 있었던 마필들이 거의 10마리가 있었습니다. 젤로스 앞에 10마리가 있었는데 바깥쪽에 8번 썬더가지고 있는 두 마리 적전수 바깥쪽에서 8번 썬더 중반에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4번 메이드 부킹 안쪽 선두 5번 야무지왕 탄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죠. 5번 야무지왕 쪽 선두 지킬 듯 보입니다. 끈끈하게 결국에는 5위권에 그쳤고 앞선의 우승 마필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과의 격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종반에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편성이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다는 점이 팩트인 겁니다. 강한 상대와의 경쟁 수에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 여건에서 선행 강자가 없겠고 앞선이 좀 불안한 여건이라면 1300의 거리가 주어졌을 때 올라올 여지는 충분하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젤로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2위권에서 3번, 4번, 5번이 유력한데 저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3번이고요. 4번은 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선행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고요. 반주력 막군으로 5번 채플 프린세스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간명하죠. 왜냐하면 이제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축은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하이러너 강하게 믿고요. 젤로스, 체프 프린세스, 여기에 마지막 받칠 수 있는 막권은 컴플리트 웨펀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6번 축에 3번, 5번, 4번 순서대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첫 번째 A급 승부처가 됐고요. 후반부에는 제가 6, 7, 9경주, 10경주가 승부처인데 자,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A급 승부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제가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총 10마리의 마필이 나오죠. 저는 이 인기 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궁금하고요. 물론 저희 예상지라든가 저희 인간은 경마문화 책이라든가
다른 예상지, 검빛 사이트, 뭐 종합적으로 제가 다른 마번도 보긴 했는데 종합해 본 결과 이거는 분명히 승부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끼리 맞고는 절대 아니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에 따른 배당의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이 생각외로 배당이 좋습니다. 이 마필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역시 이 마필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최근에 이 마필이 왜 부진했는지의 이유를 모르는구나. 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그야말로 저만의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누림수의 마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담 중량. 이 마필은 이미 현급에서는 검증된 마필입니다. 그것도 그냥 검증된 게 아니라 강편성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러나 최근에 부진한 모습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건 안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 지켜보고 있긴 했습니다만 딱 하나 맞습니다. 부담 중량. 부담 중량만 떨어지면 그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쳐도 무조건 노려야 된다. 라고 이 마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정말 좋은 여건이 금상첨화의 여건이 된 게 뭐냐면 상대 마필도 약합니다. 그런데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를 기회로 판단이 되고 제발 현장에서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에서 팔리더라도 어쩔 수 없죠. 뭐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마필을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은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배당이 나오면 좋은 거고 뭐 남들이 현장에서 바람이 불면은 현장의 승부가 더욱더 높아졌구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적중이죠. 적중에 확신이 있고요. 이 마필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뭐 저로서는 딱 고민이 이제 주력 마건에 어떤 마필 중에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가느냐. 뭐 이 부분 또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6경주 첫 번째 승부로 A급으로 정말 A급으로 이번 경주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쓰겠습니다. A급 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2등급의 1600m 레이스가 되었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상위 등급 레이스가 되었고요. 오늘 뭐 최고 상위 등급 경주죠. 2등급 레이스라면 1600m 레이스. 자, 그야말로 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주목할 마필을 두 마리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인기 마필 한번 살펴볼까요? 인기 마필이 3번 포에버 드림. 저는 뭐 다른 거 다 안 봅니다. 부담 중량 56. 한도 설명 들어본다면은 포에버 드림은 지난 6월 11일 3등급 경기에서 우승을 했었죠. 이때 뭐 발군이었습니다. 뭐 상대를 거의 압도했던 5만 신차 우승, 6만 신차 우승, 1,400을 뛰었고요. 다만 이제 거리 경험이 없는 게 좀 약점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였죠. 거의 뭐 이 사이즈는 2등급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승급전이었습니다. 이때 55를 짊어지고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필은 선행력 마필, 선입형 마필이죠. 그리고 나서 직전에 HRI 트로피,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였는데 이 편성도 거의 뭐 2등급 사이즈 또는 3등급 요 사이즈로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종반에 나름대로 아쉽게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이 포에버 드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은 결론적으로 아직은 2등급에서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의 부담량은 좀 많이 높다라는 게 저에 따른 분석입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또 한 대의 인기 마필이죠. 백색 광채. 이 마필은 최근에 남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요날 물론 저는 적중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장산바다를 제가 좀 저평가를 해서 적중에 조금은 아쉬움 남겼는데 그래도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은 백색 광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백색 광채의 부담량은 55였고요.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인기 순위 6위였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놓고 때렸습니다. 왜 놓고 때렸냐면 2등급에서 이 마필의 사이즈와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믿었던 마필입니다.
8월 20일 경주 좀 부진했고요.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런 거죠. 이마필이 이 8월 20일 경주에서도 부진했던 이유가 저는 57에 따른 부담량을 절대 부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는 좀 선전하긴 했는데 직전에도 간신히 목차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려 58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8번 프리맥스도 마찬가지죠. 이마필도 인기 마필인데 무려 58입니다. 58. 이게 적지만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상대 마필들이 약하면 약세라면은 포에버 드림의 56, 백색 광채의 58, 프리맥스의 58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상대 마필 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상대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서대롭게 말씀드렸죠. 딱 2개의 마필을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흑록대부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출전 취소가 됐고 최근에 약간의 좀 부침이 있긴 한데 저는 장담컨대 이때 3월 달에 우승을 했고요. 4월 달에 준우승을 했죠. 다 2등급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필과 포에버 드림을 비교해 봤을 때 포에버 드림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의 검증이 안 된 마필, 흑록대부는 검증이 된 마필. 단 요때 출전 취소였고요. 6월 11일 경주에서 약간의 부진했다고 해서 이마필이 저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6월 11일 경주 이마필이 몇 킬로를 짊어졌느냐? 58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김태기 수유 기승의 56.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저한테 가장 센 마필을 저한테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5번 흑록대부입니다. 이거는 뭐 저로서는 확신이고요. 그러면은 부담량을 비교해 본다면 게다가 김태기 수 믿을 수 있죠. 흑록대부를 안 볼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마필은 정말 이 마필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노리는데 바로 1번 블루키톤입니다. 블루키톤 같은 경우가 이 마필은 여기서 이제 전저표가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마필을 봐야 되냐면 블루키톤이 한때는 상당히 기대치가 있었죠. 지난 2020년도 좀 오래 거슬렀네요. 10월 달에 이 마필이 실질적인 승급전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 달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5등, 4등, 4등 2021년도 7월 달까지 우승을 했고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부담중의 이 마필이 이때부터 57까지 들었습니다. 53.5를 짊어졌던 마필이 57을 짊어짐으로써 계속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까지 부담량이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그랬던 마필이 바로 직전 경주에 딱 4등을 했습니다. 이때 백색강철 마필과 동일한 경주를 치를 바 있었고요. 거의 격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경주 내용 자체가 여력이 월등했다든가 뭐 이런 걸음이 아니라 최근 대비 완벽하게 호전된 모습이죠. 이 블루키톤이 이전에 그러니까는 2021년도 7월 달까지 우승을 했던 마필 2등급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인데 오랜 기간 동안 부진하게 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5세 나이가 되긴 했지만은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상 직전에 이 변화된 호전된 컨디션을 절대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부터는 블루키톤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며 그래서 직전 경주의 걸음을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경주 직전 대비 백색 강체는 1kg가 늘었죠. 그래서 58을 짊어졌고요. 반면에 블루키톤은 그대로 56입니다. 게다가 1번 게이트에 있죠. 저는 이번 경주 여건 자체가 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답은 나왔죠. 포에버 드림, 백색 광채, 프리맥스 너무너무 높다.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라는 판단이 드는 반면에 흑록대부의 56, 블루키톤이 56 이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저는 최적으로 봅니다. 충마에 따른 믿음이 좀 강한 마필이 있는데 이번 7경주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승부가 됩니다. 이번 경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거기에 있겠고 강력하게 7경주를 승부로 임해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역시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3등급에서는 거의 최강의 마필들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대접전이고요. 게다가 또 주요 마필들의 부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별정 B형인데 레이팅 구간별로 해가지고 부담이 책정이 되죠. 그러니까는 주요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거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담 중량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높은 부담량에 대해서 무조건 지울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는 좀 냉정하게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이거 58, 57 안 돼. 이 편성에서는 안 된다. 상대 마필이 만만치 않은데 너무 높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57을 짊어지고 58을 짊어지고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그 쟁쟁한 마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만은 놓고 때립니다. 믿고 갑니다. 바로 3번 사련이 퍼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경주 승급전이죠. 이 마필이 직전에 4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급전이 많은 마필인데 제 예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승급마들 고부담 중량, 특히 승급을 하는 마필이 고부담 중량이다? 이거는 뭐 숨도 안 쉬고 지워버립니다. 왜? 특히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상대가 강해졌는데 부담 중에 안 떨어진다? 오히려 높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색한 저지만 이번 경주는 3번을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번 사륜이 퍼스트가 이 직전에 9월 25일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 단순하게 외산마 4등급 강편성에 양호한 줄에 1800을 1분 55초 6에 뛰었다? 아 이거 호기록 아니냐?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은 좀 성의가 없죠. 이 마필을 왜 봐야 되냐면 직전에 사륜이 퍼스트가 뛰었던 경주가 9월 25일 10경주였습니다. 10경주였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산마 4등급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1800m 레이스의 양호한 줄의 최종 기록이 1분 55초 6이었고요. 이때 사련이 퍼스트의 부담 중에 무려 58이었죠.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바로 다음 경주로 보시면 압니다. 같은 날이었죠. 바로 다음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가 1800 동일합니다. 2등급 경주였습니다. 3등급 경주도 아니고 2등급 경주였는데 이때 우승을 했던 마필이 컴플리트 밸류였죠. 준우승은 백색강치였고요. 우승 마필의 기록이 1분 55초 4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컴플리트 밸류가 57을 짊어지고 1분 55초 4에 끊었습니다. 같은 날. 이날 사련이 퍼스트는 무려 58을 짊어지고 1분 55초 6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약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기록 자체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58을 짊어지고 1분 55초 6을 끄는 마필과 2등급 경주에서 57을 짊어지고 1분 55초 4의 기록을 남긴 마필. 거의 동등한 능력으로 평가를 해도 무방하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 그래서 이번에 승급전에 57을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사련이 퍼스트란 마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있다. 근거가 명확하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죠. 이 마필이 올해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 농림천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였죠. 3관대회에 출전했던 마필, 그만큼 잠재력이 있었던 마필이고 최근에서 이제 그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에 어떤 상대와의 대결을 펼치건 간에 3등급 최강편성이 납니다만 사련이 퍼스트란 마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저는 이 마필만큼 믿고요. 2위권이 좀 변수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9번 인천 캡틴입니다. 인천 캡틴은 제가 인정하는 외산마 3등급 부분의 강자급입니다. 이미 검증된 전력이고요. 이때 이 편성이 어마무시하게 강했는데 우승을 했고요. 비록 장기 휴양으로 인해서 23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걸음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여력도 남았었고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
말씀드렸죠. 주요 마필들의 부담량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7의 부담 영향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6번 최강 파티. 이 마필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정말 예전부터 이 최강 파티는 여러분들 3등급에서는 무조건 되는 마필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했는데 직전에 꽂혔습니다. 6세 마필이고요. 전성기가 지난 시험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3등급에서는 경쟁이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호전된 컨디션까지 감안해 본다면 54의 부담량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마필.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하고요. 오히려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이 마필이죠. 정문에이스라는 마필인데 외삼마 부분에 제가 앞선에 9번 마필 인천 캡틴을 상당히 세게 인정한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4년이 퍼스트를 제외한 외삼 마필 중에서는 가장 세게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필이 바로 정문에이스입니다. 정문에이스가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58을 짊어졌는데 56을 짊어지고 잘 뛰었는데 58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개의 부담 중에라는 게 51에서 55 4kg가 늘었죠. 이 부담 중량과 56에서 58 2kg 늘어난 부담 중량 4kg가 더 늘긴 했습니다만 2kg 차이가 늘어난 이 부담량의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7을 짊어진 것과 57.5를 짊어진 것과 58, 58.5, 59 여기서 이제 57을 넘어가는 순간 0.5kg 차이의 데미지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정문에이스의 능력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57까지는 제가 볼 때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58이면은 상대 마필의 부담도 높긴 한데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58이면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저에 따른 판단이 듭니다. 2번 마필. 그러면 이번 경주를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축은 앞선에 말씀드렸죠. 2등급 수준의 경주력을 보여줬다. 4년이 퍼스트는 강축이고요. 믿고 가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인천 캡틴 9번, 6번 최강 파티. 저는 오히려 보병 마필은 5번 스프링킹, 여기에 10번 마이티웰 이런 마필들을 봅니다. 3번 축에 9번, 6번이 좀 강하게 늘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안고 한다라면은 5번, 여기에 10번 이런 마필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축은 맞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을 믿고 할 수 있는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외삼마 4등급의 1400m 레이서 되고요. 역시나 혼전이고 이번 경주가 혼전인 게 뭐냐면 호전 중에 있는 기대주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여기에 상승세의 그야말로 최강의 기대주가 있는데 부담 중량이 높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마필들의 평가가 각각 확신 있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9경주. 역시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 인기순위 1위 마필입니다. 바로 이 11번 월드참이라는 마필입니다. 월드참. 이 마필의 그동안의 행보를 놓고 보면 돋보이죠. 5월 28일 날 준우승이었는데 6월 26일 5주에 선행받으면서 무려 13마 신차 대차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31일 날 이 마필이 간신히 우승을 했고요. 직전에 또 한 번의 승급전에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에 7월 31일 경주, 9월 17일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의 경주 이 마필이 어떤 극과 극의 경주력을 보여줬냐면 인기순위 1위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따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때가 이제 승급한 다음에 승급전이었죠. 5등급 승급전이었고요. 이때 10번 게이트였습니다. 경주리 13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에 약간의 충돌피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워낙 대하시가 좋습니다. 그냥 밀고 나오면서 스피드라고 하죠. 스피드가 상당히 돋보이고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조금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좀 힘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마필이 이전에 13마 신차로 이겼던 마필을 고려해봤을 때는
앞에서 올라오는 10번 글쎄요. 중반에 걸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행경에 펼쳤죠.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제어로 운영을 합니다. 두 마리가 2, 3위 모습이는 3번 마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2마리 아주 수월하게 나오죠. 단독 선두 경게이트. 박병현 기수가 기승한 10번 마 박병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마바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남거리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뭐 개차 우승이구나 했었는데 180m 박병현 기수가 기승한 10번 마 월드챔 결승선까지 이어갈 것인지 갈수록 6번과 2번 마필한테 쫓깁니다. 마바이 걸음 빠르게 좁히고 자체가 있습니다. 선두 10번 마 최선 월드챔과 수준인데. 바깥쪽 2번 마 마바이 바깥쪽 중반 이전에 이마필이 13마신을 이겼던 걸음은 아니었고요. 그랬던 마필이 이제 4등급 승급전을 치릅니다. 그게 바로 9월 17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조금은 이마필을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5등급 경주에서 여력이 크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 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뭐 간과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때 무시를 약간의 의심을 했는데 4번 게이트였죠. 이때는 출발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편하게 나간 거고요. 선행 전개죠 여전히. 이때는 김용곤 기수가 안장을 꿰찼습니다. 호흡이 정말 좋았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직선주를 접어드는데 이전에 5등급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이때쯤이면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 오는 마필들이 좁히지를 못합니다.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한 100m쯤부터 잡고 오는데 이거는 한 100m 더 뛰면 더 나가는 마필입니다.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에 중요한 거는 3등급 승급전이 아니라 4등급 경주긴 한데 무려 58kg를 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월드참이 직전에 이마필이 여유있게 들어왔죠. 이때 당시에 바로 뒷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8경주였고 9경주의 결과가 몬스터K의 탁 트인 이변의 주역이었죠. 이때 당시 여러분들 복승식이 얼마가 나왔냐면 41.3배 3쌍승식이 430배 나왔습니다. 쌍승식이 123배 그러면 이변이 났다는 소리인데 결과가 앞선의 선입 전개를 펼쳤던 두 마리가 그대로 꽂혔습니다. 몬스터K 탁틴 이해가 되시죠? 주로가 가벼웠습니다. 바로 다음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10경주 고업이 1등이었고 스피돔이 준우승이었죠. 물론 이제 인기 마필이 했었는데 1위의 마필 선입 전개를 펼쳤던 고업이 우승을 했고 선행을 나섰던 스피돔이 버텼습니다. 선행용 마필 선전했죠. 이렇게 되고 이 앞선의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날 당시가 9월 17일이 양호한 주력이긴 했는데 거의 선행용 마필이 선전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월드참이 이 경주가 7월 31일 경주와는 좀 차별화되게 걸음이 좋았다. 성장세도 있겠죠? 다만 저는 냉정하게 주로의 이점이 작용이 됐던 경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58이면 이건 너무 과분하지 않을까? 너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항상 경마라는 거는 특히나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인기 마필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리스크가 있을까? 이런 리스크가 있을까?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극복하기 쉽지 않겠다. 자꾸 인기 마필들이 의심을 해야지만이 배당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월드참 같은 경우는 제가 부정 아닌 부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전에는 주로가 좀 많이 가벼웠던 날이었고 이번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58이면은 들어올 수도 있죠. 이건 제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성장세에 맞비리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냉정하게 이 편성이 절대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고요. 게다가 1400의 거리에 외곽 게이트에 58이면 이건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출발과 동시에 그냥 상황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발과 동시에 약간 삐끗해가지고 내치 있는 마필이 뭐 8번 용오즈마라든가 1번 최강블레이드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수월하게 선행 받아버리면 이 마필은 불도 못 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뭐 냉정하게 일단은 저는 월드참은 좀 접촉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승부로 준비를 했고 이번 이제 9경주를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누림수의 마필이 있다면은 강력하게 노려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는 제9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막 4등급의 1200m 레이스. 정말 짱짱한 경주고 그 짱짱한 경주에 저는 또 자신있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A급 메인으로 이 문제 10경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편성이 좀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기복마, 그러니까 공백마들이 좀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있겠고 뭐 5번 대살이라든가 여기에 9번 킹에이스라든가 12번 마이윈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현재 공백기를 안고 있고요. 저는 이 경주에 따른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선행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이번 경주는 정말 능력 평가를 해야지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경주고 능력 평가가 된다면 저는 이번 경주는 부담 중에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능력 차에 따른 사이즈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고부담 중의 마필을 절대 무턱대고 이유 없이 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뭐 한마디로 충만했다는 믿음이 강한 경주입니다. 뭐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 이 편승하면 충분히 통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번 경주가 다수의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왜냐면은 배당의 메리트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자, 이번 10경주는 저는 거두절미하고 오늘 최강의 A급 메인으로 임해 보겠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 깔끔하게 지우고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 세워두고 복순식 기준 20배 이상을 노리는 그런 승부로 임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 경주 10경주 A급 메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원해 주신 놈도 좋지만은 꼭 동참하시고 좋은 결과를 좋은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된 A급 승부처 제10경주를 자신있게 넘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마와는 좀 다르게 혼전도가 상당히 높죠. 물론 이제 초반에 약간의 좀 중저배당 경주도 있는데 오늘 특히나 중후반부로 갈수록 혼전도가 좀 있고요. 분명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하루고 저는 또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가 또 승부처로 배당 노림수의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좀 더 집중력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토요일 경마도 좋은 성과를 간절하게 응원하겠고요. 저도 역시 현장에서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 경마TV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뭐 253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입소문전 좀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저는 1호 경마 서울과 부경 최선의 준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